사무소요.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영원 죽기를 바라죠. 우리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저런 제가 데리고 있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미친 거예요. 수표를 해치자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03년 서울 초등학생 사망. 2005년 서울 8살 여자 초등학생 사망. 2007년 인천 8살 남자 초등학생 사망.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부모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유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47건으로 2006년에만 18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유괴범들이 처음 아이를 유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3위는 바로 이것. 너 형균이 맞지? 네. 지금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셔. 아저씨랑 엄마랑 잘 아는데 엄마가 너 병원으로 지금 데리고 오래. 정말요? 응. 자, 병원으로 갈까? 네. 엄마가 아프다는 둥 부모 핑계를 댄다. 유괴범들이 처음 아이를 유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2위는 형균아,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으쌰, 으쌰. 먹을 것으로 아이를 유인한다. 그리고 수법 1위는 바로 이것. 와, 형균이 잘생겼네. 와, 장군감에다가 진짜 잘생겼다. 야, 형균이 공부도 잘한다면서? 아저씨가 그래, 으쌰, 으쌰. 그렇다면 유괴범들이 아이를 유인하는 수법 1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방송 아주 좋습니다. 유괴범들이 아이를 유인하는 수법 1위는 무엇일까요? 방금 그 유괴범이 장군감이네, 잘생겼네, 공부도 잘한다면서까지 얘기하고 뭐라고 했죠? 네. 잘생겼네, 똑똑하네.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또 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 다녀오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요즘은 주목받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아이의 장점을 극칭찬하면서 아이야, 너 TV 유치원 한번 출연해보지 않을래? 너 TV에 나오면 인기 정말 많아진다. 너 돈도 많이 번다. 너 본인한테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아이야, 너 한번 나한테 캐스팅 나와 함께 이 꿈을 펼쳐보지 않을래? TV 캐스팅 사기. 이 형이랑 같이 방송국 가보지 않을래? 믿어. 형 PD야, PD. 감독. 야구 선배. 아니 이게 중고등학생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지금. 맞아, 좀 그러네. 아니, 제가 노홍철 씨 얘기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정말요? 노홍철 씨 얘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장난감.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흉내를 해줄게. 오, 가는 거야,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뜨는 유행어들. 맞을 것 같아.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저하고 이윤석 씨의 유행어, 그렇게 심한 말을 뭐 이런 거를 거기서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전 어린이들은. 유행어는 영원한 거야. 오, 맞나 봐. 제가 나가서 해결 부분.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키워봤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는지 알아요. 우리 중에 아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지금 그 유괴범이 아이한테 흑장난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장군감이다, 잘생겼다, 똑똑해 보인다 한다는 얘기는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예전부터 아이들한테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좋아하고. 맞아요. 칭찬 싫어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해줘서 환심을 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쓱 하면은 맨 처음에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분 좋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의심하지 않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경계심을 늦추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칭찬해줄게, 더 칭찬해줄게, 가자. 내가 하루 종일 칭찬해줄게, 가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칭찬 받으러 가자. 이거 어떻게 답이야 이게? 김종민 씨나 노홍철 씨 같은 경우도 칭찬해주면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더군다나. 종민아, 아유 종민이 잘생겼다. 이리 와봐. 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아이들 이상한데. 따라오기. 아, 참 잘 살려. 정답이었어요. 왜? 아니 너무 칭찬을 한다가. 답이 아니 아이들은 그래요. 칭찬만 해줘요. 너 어디 사니? 너 예쁘게 생겼다. 어쩌면 이쁘니? 이러면은 이러면서도 좋아하니까. 피해자 심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심정이 어땠어요? 이렇게 끌려 나갈 때. 아 정말 야 못생기는 너 일로 와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야우 너 잘생겼다. 잠깐만 일로 와봐. 진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못생긴 경우는 더 다가오게 되지. 못생긴 평생 이렇게 잘났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잘났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한석준한테 잘생겼다고 해봐야 하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많이 들으니까 봅시다. 위기 탈출 넘버 1. 유괴범들이 처음 아이를 유괴할 때 아이를 꿰이는 수법 1위는 무엇일까요? 우와, 형균이 잘생겼네. 형균이 공부도 잘한다면서? 아저씨가 형균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줄까? 짠! 정답은 바로 칭찬으로 환심을 얻어 유인한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유괴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유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바로 아이들의 환심을 얻어 유인하는 것. 최근 3년간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47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중 3명의 어린이가 유괴범들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애들이 뭐라고 2007년 3월 인천에서는 20대 유괴범이 8살의 초등학생을 유괴해 물에다 빠뜨려버렸죠. 미리 준비한 차로 유인해 아니 애만 던져.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진짜 분놈이다 진짜. 2005년 6월 서울에서는 8살의 여자아이가 유괴범에 의해 살해됐고 2003년 6월 서울에서는 아저씨 얼굴 알아요. 저럴 얘기를 해는 바람에 또 아저씨 저도 알아요. 아직 모르니까. 빨리 부모님한테 데려다주세요. 어떻게. 유괴범들이 아이의 부모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가 살해됐는데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괴 왜 어린이들은 유괴범들의 꼬임에 빠지는 걸까요? 1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른의 꼬임에 넘어갈까요? 먼저 첫 번째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실험맨. 응? 야, 너 몇 살이야? 아이의 엄마와 제작진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7살? 야, 너 게임 좋아해? 네. 아저씨가 이거 줄게. 지금 줘? 그러면은 지금 이거 줄 테니까 칩 사러 가자. 칩이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있거든? 이거 사야 돼. 가보자 한번. 칩 한번 사러 가보자. 근데 가까운데. 저기 바로 앞이야. 저기 슈퍼 뒤에 있어. 가자. 아이고. 결국 저 게임 많이 해봤어? 생각보다 쉽게 어른의 유인에 넘어가는 첫 번째 아이. 야. 잠시 후 아이는 엄마에게 인도됐는데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막 새침대기고 누구한테 말도 안 시키는데 이렇게 따라올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가슴이 아파. 아이고야. 되게 많은데 좋아했어. 이렇게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아이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실험맨. 엄마가 지금 아프대 병원에 있어. 어떡해.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가자는데 엄마한테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엄마가 지금 빨리 오래니. 갈래? 응, 엄마가 빨리 온대. 빨리 오래. 가자. 충격적이게도 세 번째 아이 역시 쉽게 실험맨을 따라옵니다. 신나게 오는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이렇게 또 쉽게 너무 쉽게 따라오니까 엄마가 아프다 쉽게 따라오니까 가슴 떨리고 정말 더 어떻게 꼭 붙어 다니지 정말 정말. 같이 가면 이거 줄게. 한편 다른 아이들은 왜? 과자 먹으러 갈래? 깎아 먹으러 갈래? 지금 엄마가 지금 아프대 병원에 있어. 전화 왔는데 빨리 가자. 진짜 좋더라고. 실험 결과 10명의 아이들 중 무려 7명의 아이들이 처음 보는 어린이 유인에 쉽게 넘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쉽게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잘 보호된 환경에서 크면서 남에게 속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논리적 사고 능력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유일한 방법은 평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 조금 전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함께 그 교육 방법을 알아보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평소 범인이 자주 쓰는 수법을 아이 앞에서 재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반복 교육시키십시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도록 일러줘야 합니다. 아저씨가 장난감 사줄게. 싫어요. 아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어. 싫어요. 가자. 아저씨가 사줄게. 아이 괜찮아 가자.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잘 봤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어린이하면 안 따라갈 거죠? 한편 최근에는 각종 어린이 방범용품이 나와 있는데 특히 실종 시 등을 대비해 이름표 등에 아이의 인적 사항을 써놓되 유괴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이의 소지품 깊숙이 숨겨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침착하게 대처하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괴. 실제로 최근 발생한 유괴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90% 이상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왔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관건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고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신고하는 것. 자리죠. 저희 아이가 유괴됐거든요. 그리고 침착하게 범인의 위치를 파악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범인과 통화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고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다. 신고 안 했어요. 신고를 하면 아이가 죽는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하십시오. 네, 여의동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 범인의 관심을 끌어서 시간을 확보한다. 지금 급히 돈을 마련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천만 원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길 한 번 더 드리죠. 선생님, 제가 처리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한다. 철이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지금 철이가 제 옆에 없어서 목소리 들려줄 수가 없네요. 그러나 범인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철이한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뭔지 물어보시고 다음에 통화할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아이만이 알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 범인에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만약에 유괴를 당했을 때를 대비 아이에게도 유괴 상황을 재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을 시키십시오. 삼촌이 나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모르는 사람 강제로 태우려고 그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나쁜 어른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면 이렇게 울음소리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라고 하십시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라도 강제적으로 차에 태워졌을 땐 아까 삼촌이 알려줬지? 네. 이제부터 삼촌이 나쁜 사람이야. 납치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인의 운전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했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만약 트렁크에 갇혔을 때는 차가 멈췄을 때 열림 장치를 이용해 탈출하도록 가르치고, 조금 더 큰 아이라면 차량 부미 등의 전선등을 끊어서 고장내게 하는 것도 방법. 이렇게 하면 경찰이 범인의 차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를 틈타 아이가 구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이가 실종되거나 유괴당했을 때를 대비 TV, 라디오 방송, 도로, 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활용,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확산시키고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앰버 경고 시스템이 있으니, 만약 방송 매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보도 등을 접했을 때 수상한 차량이나 실종 아동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경찰이죠?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중범죄입니다. 이 아이 유괴. 앰버 경고 시스템이요? 그런 경우 그러면 아까 뭐 옆에 차에 어떤 아이가 이제 입이 막혀갖고 있는 걸 우연히 봤다든가, 일본 시민이 수상한 사람을 보고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봤다든가, 그럴 때는 그럼 뭐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112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범죄가 의심된다, 즉 어른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간다, 차에 아이가 뭐 눕혀 있다, 이런 게 112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혼자서 돌아다니고 울거나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이 방황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182로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182.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실종 미아 찾기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의 963-1256입니다. 이 번호의 상황에 맞게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이 어려우면 112가 제일 낫겠군요. 112 다음에 182. 그냥 혼자 다니는 걸 보면 또 182. 그렇죠. 아무튼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애들하고 여자들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형에 쳐야 돼, 중형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유괴당한 그 아이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다니시다가 이상한 상황이 발견됐다. 그럼 그 즉시 112나 182 등으로 신고를 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유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십시오. 자, 범죄 제로, 사고 제로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탈출 넘버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탈출 넘버 1!